도입 공감대를 확보하고 개혁 간 소통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연구지도적 소속기관이 모두 단일 직급제 도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의 정당성을 폭넓게 공유하고 두 계급 간의 의사소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제2절 중하위직 직급정원 통합에 관해서는 이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지자체의 승진 정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응답자 다수가 또 직급 정원 통합 운영에 동의했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직급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합하는 과정의 대안으로서 5급 이하 직급 통합 방안, 통합 대안에 대해서 5급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고려하여 하급직이 5급 승진 가능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원 통합 운영은 5급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입니다. 또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력 운영 및 승진 적체 해소에 5급까지 정원 통합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원 통합 후에는 5급 승진 심사의 공정성, 엄정성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그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제3절 임용 방식의 개선, 신규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의 조화를 위해서 두 제도를 당분간 혼용하되 점차적으로 민간 경력 채용을 확대하는 점증적 접근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5급 공채 제도를 변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5급 공채의 전면적 폐지는 민간 경력자로 대체하는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민간 경력자로 대체하는 방안은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수 인재 공직 진출이 중단되고 공직 충성심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5급 공채를 폐지하고 7, 9급 입직 경로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하위 직급자를 공채 선발한 후에 중간관리자로 육성하는 방안은 다수 공무원들이 지지하는 방안이지만 우수 인재 채용 가능성에 다소의 의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저희 연구진은 5, 7급 시험을 통합하여 6급 공채 제도 도입을 하는 방안으로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5급과 7급 신규 채용자 사이에 능력, 지식 측면에서 차이는 크게 없으나 교육훈련의 차이가 현재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6급으로 임용한 후에 5급 승진 과정에서 6급으로 임용한 이후에 교육훈련을 5급에 상응하도록 강화하고 5급 승진 과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진은 최선의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제4절 교육훈련의 개선, 공직생의 주기의 변화에 따른 대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취업을 위한 교육, 연금 관리를 하는 방안, 창업교육 등이 현재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직교육은 정년퇴직을 앞둔 모든 중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현재 예산이라든지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대직교육기에는 본질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공무원을 우선 실시하되 이 방법을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퇴직 후에 공무원의 계약직 시간제 공무원 재취업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경력 관제를 확대 운영하는 데 대하여 현재 공무원들은 보장된 정년보다 이른 나이에 퇴직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에 대한 부담과 승진 누락에 따른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승진에 부담이 없는 전문 경력 관제 확대는 조기 퇴직을 줄이는 하나의 주요 방안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하는 게 하나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한국 국장님하고 의원을 진행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의 김기영이라고 합니다. 순서가 제가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처음이 됐네요. 일단 이걸 읽어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지금 추세가 이제 개방적 제도 형태로 가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직위분리 계급제적인 요소를 좀 복제하고 이제 직위분리제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그쪽 방향으로 이제 정보 공직 구조 자체가 옮겨가자라는 것이 대세인 듯한데, 전체적인 내용은 개방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 같으면서도 세부 내용을 보면 약간 계급제나 폐쇄적인 성향을 또 강조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도 나와서,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서 읽어보면서 약간 헷갈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니까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문조사와 관련된 것에 의문이 생겼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또 많은 내용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제 공직사회가 어떤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물론 이제 전문가도 있지만요, 표현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은 응답자 특성이 나오는데, 제가 본 거는 이제 직급이나 직인데 4급부터 9급까지 이렇게 쭉 보는데 4급은 1명이고요. 0.3%고 5급은 13.4%니까 지금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대부분 이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뭐 개편 방향 자체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어떤 그 설문조사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과연 공직사회의 어떤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약간 그 애매함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4급이나 5급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율이 맞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의견을 또 보면은 아무래도 하위 직급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하위 직급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아마 들어올 수 있지 않나. 18페이지 보면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단일 직급 도입에 찬성하는가. 연구관 지도사는 10명이고 연구사 지도사는 48명이니까 당연히 합치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승진 적체 문제, 요거는 이제 설문조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직급이라는 게 이제 계급하고 직렬을 섞어놓은 개념인데, 물론 계급적인 5급 승진의 문제는 계급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위분류제상에서 직렬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직렬이 가장 승진이 잘 되고 있고, 사서직렬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또 승진이 안 돼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또 문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이 연구는 이제 직급 중심으로 간다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계급 중심으로 가면서
그 요새 그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직렬별의 어떤 형평성 또는 직류, 직렬, 직군, 행정직군과 기술직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런 문제는 약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인건비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방 쪽이 좀 심한데요. 20페이지에 보면은, 이 직급 간 통합정원제가 총액인건비 제도를 기반으로 이제 실시한다고 했는데, 중앙부처는 총액인건비 제도 기반이 맞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올해부터 뭐 많이 안 바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기준 인건비제가 되면서 좀 정원 관리에 약간이나마 좀 더 자율성이 강화되지 않았나. 이 응답 자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응답을 받았는지 약간 그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제가 계속 저도 좀 애매한 게 5급 이하 직급 간 통합 정원제라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문제인 듯한데, 그러니까 5급 이하 직급이라는 게 직렬과 계급이 섞여 있는데 통합 정원하겠다는 거는 계급을 아예 그냥 다 정원으로, 그러니까 5급이면 5급 몇 명 이렇게 가자는 건지 그렇게 지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이제 직급이라는 게 뭐 5급이면은 5급 중에서도 행정직렬의 사무관, 행정사무관 이렇게 하면은 기존 시스템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직급 간 통합 정원제라는 게 그러면 결국 살짝 말을 바꾸면 계급별 정원제가 되는 건지, 이것 자체가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서 우리 인사행정의 방향이 개방적이고 전문성 강화, 이 세계화 추세에 맞추겠다, 어느 정도 인적자원관리 측면에 맞추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계급별 정원제 비슷하게 간다면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뭐 응답에 대해서도 대부분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래도 선호하는 답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5급 공채제도 없애자는 데 대해서 조금 답변이 부정적이었다.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근데 4급이나 5급의 응답은 어땠는지 아마 본 연구에서는 아마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4급이나 5급 그러니까 자신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부정적인 거는 당연하지 않을까. 5급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아마 질문하면은 대부분 반대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해석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이제 두 번째가 29페이지에 이제 제기했던 건데, 단일 직급제 도입. 단일 직급제 도입한다는 게 이제 단일 계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인사행정하면서 많은 문제가 계급을 없애게 되면은 승진에 대한 욕구가 좀 사라진다. 그래서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고 일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반론도 있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구관이나 연구사, 지도관이나 지도사님들께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라면 통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급제적인 요소가 이제 2계급에서 1계급으로 통합이 되게 되면은 보나마나 직위분리제를 강화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1계급 내에서 보수의 차등을 두려면은 직위분리제적인 요소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 직무 분석하고 직무 평가를 반드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여기 지금 주최하신 분들이 공무원 노동조합 분들이신데, 과연 직위분리제를 선호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싫어하실걸요. 왜냐하면 신분보장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단일 계급으로 가는 것 자체는 저는 호불호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과연 공무원 분들께서
단일 직급으로 가면서 연구관 연구사 제도가 과연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에서 개방형으로 가는 거는 찬성하실까? 잘못하면 신분 보장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일단 이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단일 직급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직무 분석하고 직무 평가해가지고 보수 등급의 차이를 두고 그것이 이제 말 그대로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가 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중하위 고급 이하 그 직급 통합하더라도 결국은 승진을 하려면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 지적하셨지만은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직급을 통합한다. 좀 그러니까 문제점이 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민간 경력자 채용 확대가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요새 연금이 시끄러운데 사실 연금을 보수 후불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월급을 나중에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일반적인 견해라고도 보는데 그 공무원 보수가 민간에 한 70-80%밖에 안 돼도 이렇게 올려달라고 잘 안 하는 이유는 사실 기타 등등의 혜택 때문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신분 보장되는 거고 두 번, 근데 요새 신분 보장이 약화되고 있죠. 복리후생,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명예? 요새 명예 그렇게 많이 따지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연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금을 이제 뭐 아무래도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니까 깎아라 이러는 것 같은데 깎일 것 같습니다. 느낌은.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그 반대를 하고 계시지만 대신에 깎이면 대신에 보수를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저 민간 경력자 채용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러한 측면인데 민간에서 정말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뭐하러 공직에 올까요? 만약에 연봉을 뭐 1억 받는데 뭐 한 5천만 원도 안 준다. 근데 왜 올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까 지적하셨지만은 민간 부문에서 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공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기업 같은 데에서 공직에 들어가서 좀 결탁 관계 같은 거 맺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지만 그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는 좀 공직 사회에 현실을 잘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하니까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대학교 의장부의 질문입니다. 이게 수능이 분이 아니고 지금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뭐 요즘에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된 우리가 공직사회의 중요한 논쟁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제는 어떤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저는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에 공무원에게 보장되었던 것이 하나 조금씩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자성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전에 일방향적으로 이제 인사개혁이 이제 추진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쌍방향적인 그런 인사개혁의 협의가 이제 필요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과 같은 그런 것들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사회적인 대화, 소셜 다이얼로그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하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정점에 대한 많은 이들이 필요합니다. 정점들이 감추어질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그것들이 공론의 장에 붙여져서 이야기 되어져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공무원 노조가 가지고 있던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대안 제시, 비판은 충분히 하겠지만 대안 제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처럼 어떻게 보면 외부의 흥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외부의 용령을 맡기고 이것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됐다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제 쟁점에 대해서 이제 공교심하신 것들 중에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은 빼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갈 때 공무원의 노동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좀 더 의사결과 연계시켜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김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는 기본적으로 계급제 기반의 공무원 직업 공무원 제도입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헌법 제7조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신 중립은 법률에서 보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헌법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DNA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예에 기반을 두지 않는 어떠한 인사개혁의 방안들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하나 든다면 이제 개방의 시리즈 같은 것 같습니다. 개방의 시리즈는 전형적인 개방의 자체를 특징하는 직위분리적인 것을 반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계급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폐쇄성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도입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이것이 보완하기 위한 부가 되어야 되지 주가 되어지는 것들은 지역공무원 제도 하에서는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바람직할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MBA 정부 때 이제 민간경력자 채용을 50%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50%는 원칙을 뒤집는다. 원칙과 보완의 관계를 갖다가 이해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여기가 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인 가 필요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공무원 임용제도 시험 개편도 먼저 비급제적 지역공무원 제도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전문가들이 다 이제 반대를 했잖아요. 구급시험을 다니라는 것을 반대라는 것을 저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책을 위반하는 그런 정책 결정하는 그런 일과 정책을 아주 충실하게 대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집행하는 일들이 분리되어질 것들이 특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국업으로 단일화 된다고 해서 이러한 현실을 하시지 않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국업으로 단일화한 것들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계급제적인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 트림이라고 해서 정책 결정적인 따로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좀 7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옛날부터 이게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존재 여부가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5급과 7급을 갖다가 합쳐서 6급을 하고 그다음에 6급을 따로 하는 그 방식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등고시와 보통고시를 나눴었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하는 계급과 정책 집행하는 계급을 나눠서 따로 뽑는 들어가고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 인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승진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이제 종합직급 공원제를 갖다가 제안을 신고를 하고 저도 가해직급에 요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좀 다만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제 이것도 아마 연구진에서도 고민했을 텐데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5급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워낙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것이 하나의 배딱이기 때문에 5급까지 종합직급 원에 포함을 시켜서 이걸 완화하겠다는 의미를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5급으로 이제 종합종합제가 확대되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작업되어지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똑같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인과적인 변화와 맞물려가지고 지금 공무원 조직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조직도 더 심합니다. 민간 같은 경우도 심한데 학교 조직 같은 경우도 심합니다. 모든 인력 구조가 우리와 맞물려가지고 항아리형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스 넣고 이제 중간 조직만 비대화되는 그런 모습들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국민들 보안책들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승진 적체와 관련돼서는 좀 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경영자 임용제도로 왔다가 그냥 받게 되어진 게 당연한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했듯이 5급 공무관 들어왔다가 이제 민간경영직으로 50% 뽑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승계지치가 아주 심해졌거든요. 그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통합직급 제도보다는 더 심각하게 받아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교육하는 문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직업공무원 제도 하에서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특별하게 중요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요 직업공무원 제도는 운영할 때부터 잠재력, 포텐셜을 보고 전문성을 보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 시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장기 복무를 특징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 교육 위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서 체계화되지도 못하고 비효율적이라고 그런 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무원 교육 위원을 강화하자는 모든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제안하신 것처럼 5급 임용자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그런 교육을 9급, 7급, 9급에도 적용하자는 그런 것들을 그 중요성이 미치고 보게 되면 국민을 편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도 또 가만히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5급 임용자 같은 경우는 1년을 이제 15 운영을 하잖아요. 세계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5급은 인원수가 적어요. 근데 9급과 7급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비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다 1년씩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고 시킬 수 없어요. 정부의 적용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좀 합리적이지 있지 않다면 5급, 7급, 9급 임용자에게 주어지는 신규 임용자 교육위원회의 그런 격차를 줄이는 것은 당연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5급 같은 경우는 1년씩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한 6개월 정도면 체계적인 교육만 6개월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9급이나 7급도 그런 식으로 간다면 전체적인 그런 교육위원회 비중을 비용들을 갖다가 늘리지 않으면서 강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퇴직관리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퇴직관리 체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강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사실 강피아 문제를 갖다가 좀 들어가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만 할 수 없는 부분이 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체계적인 어떻게 보면 퇴직관리의 문제와 연계되어진 방향에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체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김 교수님의 의견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공무청에서 인사개혁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청이 제안한 바가 직업공무원 제도의 그런 불법적 유신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식의 그런 직무지향적인 개혁과 직위불제적인 그런 개혁 방안을 인정할 것인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업공무원제가 그런 이익을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직위불제식 개혁을 일관성 없이 주장하게 된다면 공무원 이기주기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한다는 그런 비판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을 갖다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